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꿈이 가득한 젊은 부부는 자신의 계획을 거의 수용할 수 없는 비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신의 집을 갖기 위해 몇 달 동안 모든 돈을 저축해왔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집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시어머니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나타났습니다. 담보대출은 잊어버리세요. 이 자원은 내 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치 부부의 땀과 고난이 가족의 공동 재산인 것처럼.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입니다. 다시 한번 레이코즈 더 퍼밀리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고 가족 사랑과 조종의 한계가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준비가 된 얼레이너 빌레이더 미러프너 크러스코버는 항상 자신을 완벽한 시어머니로 여겼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슈퍼마켓이나 병원 대기실에서 줄을 서서 친구들에게 자신을 묘사하면서 가족의 목가적인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2명의 성인 자녀를 키웠습니다. 한 달에 약 $10,000를 버는 성공적인 IT 분석가인 맥 서머와 불안정한 직업 경력을 지닌 25세의 크리스티너입니다. 3년 전, 맥심은 한 달에 $4,000로 가계 수입을 보충하는 단순한 가족의 회계사인 유지니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외곽에 있는 32평방미터 규모의 원룸에서 그녀 월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내고 비좁게 함께 살았다. 하지만 더 큰 목표는 모기지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엘레나는 계산된 관용으로 며느리를 대했습니다. 유지니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했고 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확립한 역동성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너가 자신의 큰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5년 동안 7개의 직업을 바꾼 후 그중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직업은 없음. 그녀는 백만장자 인플루언서의 비디오를 보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기업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미용실 족제비가 아닌 뷰티 스튜디오의 소유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스튜디오라는 말이 훨씬 더 현대적이고 정교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녀는 매니큐어 강좌를 수강한 적도 없고 사업을 관리한 적도 없었지만 그녀의 열정과 요구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엄마, 시작하려면 40만 원이 필요해요. 그는 일요일 점심시간에 마치 디저트 한 접시를 더 달라고 하는 듯 선언했습니다. 물론 엘레나는 그 아이디어를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딸이 사업가라고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맥심이 가족을 돕는 대신 모기지를 위해 돈을 저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예고도 없이 그 부부의 작은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맥심은 직장에서 막 집에 도착하여 지쳤고 유지니어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작은 부엌에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린 얘기 좀 해야 해. 아들아, 엘레나는 며느리가 그 비좁은 공간에 있는 가구라도 되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며 말했다. 맥심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일상의 피로와 마침내 자신의 집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를 그때까지 계속해서 버텨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필요한 금액의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들어봐, 내 여동생은 미용실을 열고 싶어 해. 도움이 필요해. 어머니는 마치 고귀한 뜻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 말했다. 그래서요. 은행에 대출을 요청하세요. 아들은 휴대전화를 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엘레나는 거의 붕괴할 뻔했어요. 무슨 대출? 그녀는 당신의 여동생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원합니다. 엄마, 우리는 그 돈이 없어요. 집에 쓸 돈을 저축하고 있어요. 맥심은 이미 가족의 압박이 가슴을 조이는 것을 느끼며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레나가 단호한 눈빛으로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밝혔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그 돈을 언니에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의 사업은 성공할 수 있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난로 때문에 몸이 마비된 유지니아는 목구멍에서 반항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결혼 3년 차에 이미 시어머니의 무례한 말을 많이 삼켰지만 이건 너무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맥심이 반응하며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렌트가 뭐가 문제야? 넌 어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엘레나는 마치 축축한 칸막이실에 사는 것이 열망하는 생활 방식인 것처럼 비웃었습니다. 크리스티너는 온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유지니아는 확고한 목소리로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28살이에요. 시어머니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아무도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흐루시초프 가문의 문제입니다. 기후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정 조종의 대가인 엘레나는 아들에게 죄책감과 눈물, 선별적인 기억을 쏟아부으며 1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혼 후 두 사람을 어떻게 혼자 키웠는지, 맥심이 어떻게 이기적인지, 크리스티나가 어떻게 성공의 비전을 가졌는지 등 말이죠. 유지니어는 남편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맥심은 친절했지만 우유부단했고 어머니의 압력으로 인해 항상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중얼거렸다.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녀가 나중에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유지니아는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에 그는 쇼핑몰에서 크리스티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형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값비싼 양복을 입은 30살 정도의 남자가 마치 그녀의 그림자라도 되는 듯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유지니어는 그들이 보석상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크리스티너에게 4만 레알 상당의 팔찌를 샀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한 부티크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젊은 여성은 25,000달러 상당의 드레스를 입어보았습니다. 흥미를 느낀 유지니아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그 친구가 20살 연상의 기혼 사업가였으며 회사를 대가로 처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뷰티 스튜디오 계획은 가족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한 사기에 불과했다. 유지니어는 팔찌 사진, 고급 자동차 옆에서 나눈 키스 사진, 호텔 문으로 배달된 봉투 등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2주 동안 그는 윤리와 필요성 사이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처제를 폭로하는 것도 사소한 일이지만 미래를 훔치게 놔두는 것은 더 나쁠 것이다.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맥심이 그녀는 휴대폰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 좀 보세요. 남편은 첫 번째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수입차 옆에서 낯선 사람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석값을 지불하는 남자입니다. 세 번째, 호텔에 들어가는 두 사람. 이게 뭔가요? 그는 혼란스러워서 물었다. 그 사람은 2주 전 당신의 여동생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수입원을 찾은 것 같으니 뷰티 스튜디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엘레나는 사진을 보려고 목을 쭉 뻗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는 소리쳤다. 유지니어는 침착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다음 이미지로 이동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진실은 더욱 잔인하게 드러났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유지니아의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낀 남자의 손에서 두꺼운 봉투를 받는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는 두 사람이 식당에 들어갔을 때 우아하게 웃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요리는 아파트 월 모기지 지불액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유지니어는 이미지가 스스로 말하도록 놔두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크게 비명을 지르는 동안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딸의 사업에 당신의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지니어는 비명보다 더 깊은 침착함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관대합니다. 막심은 침묵을 지켰고 손가락으로 매듭이 하얗게 될 때까지 휴대폰 가장자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의심으로 얼룩졌던 그의 얼굴은 이제 사진이 속에서부터 불타오르는 듯 시시각각 어두워졌다.
마침내 그는 자제력으로 목쉰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다. 그건 어디서 났어요? 쇼핑몰에서 찾았어요. 우연히 주지니어는 크리스티너가 스튜디오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바로 그거야. 당신이 내 딸을 염탐했다고요? 엘레나 블라디미로브나가 폭발했고 목의 정맥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는 스파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지니어는 냉담하게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그것을 간첩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막심은 배신의 무게가 그를 밀어내는 듯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는 등을 긴장시키고 주먹을 꽉 쥐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몇 분 동안 들리는 것은 그가 본 것과 그가 항상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을 처리하면서 빠르게 숨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뷰티 스튜디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씁쓸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물론. 엘레나 블라디미로브나는 항의했지만 그녀의 말투는 약했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투자자일지도. 어머니. 막심은 차갑게 눈을 돌렸다.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가리켰다. 바라보다. 똑바로 봐. 엘레나 블라디미로브나는 그의 손에서 장치를 빼앗았고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은 마치 딸의 이미지를 구할 변명, 허점, 그 무엇이든 찾을 수 있다는 듯이 각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그의 입술은 실망감으로 가늘게 다물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말만으로도 현실을 다시 쓸 수 있다는 듯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막심은 건조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고요. 방 안의 공기를 질식시키는 듯한 짙은 침묵. 그가 도착했어요. 막심은 지친 얼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만해요, 어머니. 나는 30살입니다. 나는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집, 미래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혼한 남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매의 변덕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와서 우리의 돈, 즉 우리의 땀을 요구합니까? 막심, 몰랐어. 알았어야 했어요. 그가 폭발했고 그의 목소리는 벽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의상을 사러 돈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녀는 왜 일하지 않습니까? 그는 다가가서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게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코트를 입으세요. 당신은 떠난다. 무엇? 엘레나 블라디미로브나는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섰다. 막심, 내가 내 엄마야.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당신을 계단 아래로 던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마. 그리고 그런 제안을 가지고 돌아오지 마세요. 엘레나 블라디미로브나는 마치 발밑에 땅이 열린 것처럼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30분 전에는 아들이 거의 항복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다. 결국 그는 문으로 향하면서 배은망덕과 잔인함에 대해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떠나기 전 그는 불타는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유지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다 너였어. 그가 침을 뱉었다. 당신은 그를 그의 가족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유지니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진실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문을 쾅 닫기 전에 시어머니와 약속했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막심은 지난 몇 시간을 지우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안해요. 그는 아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반할 뻔했어요. 유지니아는 그의 옆에 앉았고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과 얽혀 있었다. 당신은 그녀의 아들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막심은 피곤함으로 인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동안 저축했습니다. 이 칸막이에 살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미래를 빼앗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우리는 크리스티나의 매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다. 주지니어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막심은 유머 없는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일하지 않고도 어떻게 나보다 옷을 더 잘 입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다음 날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엘레나 블라디미로브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압력에서 벗어난 부부는 추가 가족 공격으로부터 저축을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모기지 절차를 가속화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일주일 후 크리스티나가 문을 두드렸다. 저녁이었는데 막심은 아직 직장에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유지니어는 그것을 열고 그녀의 형수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공격적인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크리스티나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비난을 받았습니다. 내 동생을 배신한 건 당신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유지니어는 움찔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막심이면 충분해요. 나는 막심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과 함께 설명을 원합니다. 크리스티나는 사냥당한 동물처럼 시누이를 향해 몸을 돌리며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따라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나요? 아무도. 유지니어는 침착하게 인정했습니다.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나는 관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연히. 크리스티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는 영국의 여왕이다.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티나는 주저했지만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존재합니다. 그냥 계획이 바뀌었어요. 어떤 계획이에요, 크리스티나? 유지니아가 팔짱을 꼈습니다. 공간을 임대하지도 않으셨군요. 난 단지 우리 돈을 원했을 뿐이에요. 시누이는 몸부림치며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럼 다 괜찮아요. 그는 전술을 바꾸면서 시작했습니다. 거래를 해보자. 당신은 이 사진들을 잊어버렸고 나는 당신이 회사 파티에서 그의 친구와 어떻게 추시했는지 막심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지니아는 눈썹을 치켜떴다. 무슨 친구요? 발렌틴. 그는 당신이 6개월 전 회사에서 어떻게 그에게 자신을 던졌는지 말했어요. 유지니아는 웃었다. 크리스티나,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발렌틴 쿠로쉬킨? 숨쉬는 모든 여자를 괴롭히는 술 취한 자. 그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주지니어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막심도 그걸 알고 있어요. 당신의 허세는 한심해요. 크리스티나는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절망으로 인해 그녀는 전략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좋아요. 어쩌면 발렌틴이 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목소리가 더 부드럽고 거의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지니아 씨, 그 돈이 필요해요. 무엇 때문에요? 유지니아가 쿡쿡 찔렀다. 당신은 이미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크리스티나가 폭발했습니다. 예약이 필요해요. 직업을 구하세요. 무슨 월급으로? 2만. 당신은 40을 벌고 간신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혼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듀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족을 위해 자선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원을 그리며 진행되었습니다.
크리스티너는 빚, 꿈,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정심을 호소하려고 노력했지만 유지니어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막심이 도착했을 때 그의 여동생은 최후의 수단인 그의 동생을 시도했습니다. 막심, 나는 내 여동생이야. 그게 바로 당신이 나를 당황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25세이고 건강하며 교육을 받았으며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필요해요. 은행에 가보세요. 아니면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막심. 그만해, 크리스티나. 그가 잘라냈어. 당신은 성인입니다. 돈을 원하면 일하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크리스티나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음날 엘레나 블라디미로브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막심, 크리스티나가 파괴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울게 만들었어요. 엄마, 그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30살이에요. 돈 때문에 이런 드라마를 그만두세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의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른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그녀에게 후원을 요청하세요. 아니면 직업을 구하세요. 무거운 침묵. 지금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막심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너희 둘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우리 돈이 없으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가족, 혈연, 어머니, 가족 사람들은 돈 때문에 서로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가 끝난 후 얼레이너 빌레이더미러프너는 한 달 동안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없고 방문도 없고 막심의 생일 축하도 없습니다. 그는 상처받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유지니아는 그들에게 이 거리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이의 부부는 모기지 관료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은행은 신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들은 위치가 좋은 침실 2개짜리 아파트를 구했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도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녀가 식당과 부티크를 오가며 생활하고 여행을 다니는 유부남 사업가를 계속해서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개월이 지나서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유지니어는 새 아파트에서 원격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여성 목소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지니아 흐루초바, 유지니어 크러스코버. 저는 이리나 세르게예브나 파니나입니다. 드미트리 파닌의 아내. 유지니어는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해요. 누구요? 남편의 여동생과 데이트 중인 남자로부터. 크리스티나. 알았어. 이해했어. 듣고 있어요. 우리 만날 수 있나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들은 커피 데이트를 주선했습니다. 이리나 세르게예브나는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자세를 지닌 4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사진, 은행 명세서, 명세서 등 증거물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손해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유지니아가 팔짱을 꼈습니다. 남편과 크리스티나의 사진이 있어요. 그 과정을 위해 그것들이 필요해요. 유지니아가 반영되었습니다. 사진은 공개되었으며 야외에서 촬영되었으며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기혼 남성과 관계를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스캔들은 폭발했다. 드미트리 파니는 이혼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서도 피고인이 됐다. 그가 연인에게 준 보석과 선물은요? 회사에서 횡령한 돈입니다. 내부 감사,
형사기소, 명예훼손. 크리스티나는 후원도, 미래도 없이 남겨졌습니다. 더 나쁜 점은 사업가의 아내가 결혼 파탄의 공범자로서 그녀를 상대로 도덕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엘레나 블라디미로브나는 부부의 삶에 다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이전에 가졌던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막심, 그녀는 곤경에 처해 있어요.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쩌죠?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어머니입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기억하시나요? 크리스티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결혼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유지니어는 사진 중 하나에 보이는 결혼 반지를 아주 잘 기억했습니다. 엘레나 블라디미로브나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건조하게 당신의 딸은 성인입니다. 그 사람이 결과를 감수하게 놔두세요. 하지만 당신은 며느리입니다. 내 아들을 설득해보세요. 나는 누구도 설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떠났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크리스티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업가의 아내는 포기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건을 끝까지 해결했습니다. 판사는 젊은 여성에게 팔찌, 드레스, 보석 등 받은 모든 선물의 가치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합계 20만 루블. 도덕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달러입니다. 그녀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장품 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2만 5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겨우 살아남을 만큼 벌었습니다. 엘레나 블라디미로브나는 이번에는 가식 없이 눈물만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막심, 그들은 그녀의 파산을 선언할 거예요.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뷰티 스튜디오를 위해 요구한 40만 달러는요?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당신이 말한 것은 투자였으며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함정을 이해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엄마, 난 잔인하지 않아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행동에 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빚에 빠졌나요?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에 가서 지내십시오. 이로써 가족 싸움은 끝났다. 사실 크리스티나는 청구서를 갚기 위해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엘레나 블라디미로브나는 돈 요구를 중단했고 아마도 딸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한편 막심과 유지니아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이사했습니다. 1년 후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2년 뒤 아들. 그들은 모기지 대출금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맥심의 인상금으로 현재 연간 150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엘레나 블라디미로브나는 때때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항상 신중하게 손주들을 방문했습니다. 크리스티나. 그녀는 판매원으로 계속 일하며 빚을 조금씩 갚으면서 오빠가 소셜미디어에서 성공하는 것을 부러움과 씁쓸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때때로 유지니어는 5년 전에 그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변덕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약간의 저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신성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정직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